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티비 뉴스의 이교독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UFC 222에 또 메인 이벤트와 코메인 이벤트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좀 늦게 나가는 바람에 많이 분들 못 보셨어요. 100이, 순간 100이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제가 잘 맞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저는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잘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이번 경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개요는 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대회고요. 영국, 유럽 대회는 일단 유럽의 선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웃기게도 유럽 선수들이 많이 유럽 대회에 나오고, 아시아 선수들이 아시아 대회에 많이 나오고, 브라질 선수들이 브라질 대회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인들 아니면 한국 선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들은 사실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경기가 한국 팬들에게는 이제 메인 이벤트 정도, 파브리시오 베어둠과 알렉산더 볼코프의 경기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 경기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숨은 또 유럽의 어떤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메인 카드가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언더카드는 이번에 스포티비에서 중계가 안 되는데, 파이트 패스, UFC 파이트 패스로 볼 수 있는 언더카드가 아마 한 2시 정도일 거예요. 새벽 2시나 3시 정도. 그러니까 사실 밤을 새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추천은 안 합니다만. 그래도 언더카드 말고 이제 메인 이벤트 정도는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네. 일단 이게 지금 이번 경기가 1사분기의 어떤 마지막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 한 분기를 마감하는 대회고, 그 자체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4월에는 라이트급 랭커들의 경기가 줄줄이 메인 이벤트로 잡혀 있어요. 토니 퍼거슨과 하빕 누르마고 메도프라든가, 더스틴 포이리에와 저스틴 게이츠의 경기라든가, 볼만한 경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드손 바르보자와 케빈 리, 이런 경기들이 라이트급을 수놓고 있기 때문에 4월은 라이트급의 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저는 이번 경기 메인 이벤트가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약간 조짐이 좀 심상치 않은 게, 세대 교체의 어떤 흐름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헤비급에서 좀 그런 큰 경기들이 업셋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는 일단 프란시스 은가누가 알리사 오브레임을 어퍼컷으로 실신 KO 시키는 그런 명장면이 나왔고, 물론 또 은가누는 챔피언 미오치치에게 도전해서 판정패했습니다만, 일단 오브레임이라는 아주 베테랑을 잡아내면서 랭킹 1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마크 헌트가 이제 커티스 블레이즈라는 또 레슬러한테 잡혔어요. 커티스 블레이즈가 헌트를 계속 테이크다운 시키면서 위에서 이제 눌러주면서 체력을 갉아먹었고, 그러면서 이제 완승을 거둔 장면이 또 나왔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이 볼코프가 전통의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베어둠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과연 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가 상당한 관건이고 재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제 베어둠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UFC에 건너와서 11번 경기를 했는데 9번을 이기고 2번을 졌어요. 2번 중에 한 번이 현 챔피언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경기고요. 한 번이 알리스타 오브레임과의 3차전입니다. 이때 물론 1, 2라운드를 졌기 때문에 좀 뒤졌기 때문에 점수를 빼앗겨서 판정패하긴 했는데, 3라운드에는 약간 거의 그러기까지 몰면서 역전 가능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베어둠이 완전하게 졌다라고 생각하는 경기는 스티페 미오치치 경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안정감 있는 파이터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주짓수 뭐 세계 챔피언 출신이었기 때문에 주짓수가 워낙 좋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스탠딩 타격이 상당히 변칙적이고 좀 능글맞죠. 뭐 이런 영리한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좀 넘기가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듬이 뭐 나이가 40살이 됐는데 만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아주 충분하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경기에 대한 베팅 사이트의 어떤 배당률에서는 배우듬이 아직 뭐 미세하게나마 톱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경기의 어떤 주도권 판도의 어떤 열쇠는 볼코프가 지니고 있다. 네, 볼코프가 인파이팅을 할 것이냐 아웃파이팅을 할 것이냐 이게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파이팅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티모시 존슨과의 경기처럼 인파이팅을 한다면 저는 배우듬한테 딱 잡혀먹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배우듬이 분명히 넥클린치라든가 클린치 싸움에서의 꼭 테이크다운을 안 시켜도 상대를 좀 약간 야금야금 갉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코프가 인파이팅으로도 잘하고 물론 굉장히 위력적인 타격까지만 먼저 이렇게 거리를 좁히면 들어가면 손해볼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볼코프가 무조건 아웃파이팅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중장기전을 바라보는 아웃파이팅을 하거나 약간 타격 짤짤이 경기를 할 것이다. 둘 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경기는 이런 말을 하면 좀 안 되지만 재미는 없을 거예요. 제 예상대로면. 제 예상대로 흘러가면 상당히 재미없고 포인트 싸움이 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짤짤이 싸움에서요. 둘 다 짤짤이를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일단 배우듬은 잘해요. 짤짤이를 잘하고 들어올 때 본인이 뭐 준비해둔 어떤 킥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볼코프가 킥을 좀 뭔가 활용을 하면서 이 거리 싸움에서 좀 배우듬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일부러 좀 엇나가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처럼 제가 오르테가 승리를 예상해서 맞추긴 했는데 엇나가는 건 아닌데 일단 제 느낌상으로는 볼코프가 제가 볼코프한테 뭘 지시를 한다면 킥을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라진 레그킥이라든가 아니면 바디킥이라든가 스위치에서의 바디킥이라든가 킥 위주의 좀 경기를 좀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3라운드 이후의 중장기전에서의 타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섣부른 예상을 또 해봅니다. 볼코프의 TKO 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같이 대전제가 볼코프가 아웃파이팅을 했을 경우입니다. 아웃파이팅을 저는 한다고 믿고 있고요. 아웃파이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볼코프가 약간 이 끓는 어떤 이걸 주체하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면 배우들한테 말려 들어가서 먼저 막 타격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라면 약간 초반에 3라운드 이전에 잡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볼코프가 아웃파이팅 짤짤이를 많이 하면서 4라운드 이후에 어떤 승부를 보지 않을까라고 섣부르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